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그대는 꽃보다의 작가시죠. 김영희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그대는 꽃보다 이게 제목 자체도 아주 멋있어요. 네. 어느 분의 그 아이디어인가요? 저희 딸이 문창과 출신인데 네. 이제 가족끼리 그 이름에 대해서 의논을 하다가 조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는 그대는 꽃 같은 그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갖다가 너무 길고 간판도 그러니까 그대는 꽃이라고 했다가 이제 대전에서는 그대는 꽃으로 했어요. 네. 그 직원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세종으로 오면서 그 이름이 너무 이뻐서 버리고 싶진 않아서 거기다 붙여서 이제 그대는 꽃보다 이렇게 네. 이름을 줬습니다. 네, 아주 타이틀이 아주 멋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이게 크리스탈 플라워죠. 네네. 네, 여기도 지금 그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잘 찢어지지 않고 네. 네. 요거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크리스탈 플라워가 무엇인지. 네, 이 종이는 일반 종이하고 다르게 네. 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율동성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늘어나거나 뭐 이럴 때 용이하게 그 모양을 다듬기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종이가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의 어떤 방향성을 다 갖고 있는 크리스탈이라는 특수 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도안 작업을 해서 꽃 모양을 오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와이어 처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이제 찢어지거나 구김이 가지 않고 또 물에 젖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코팅 처리를 했어요. 아하. 코팅 처리를 한 다음에 마르고 나면 또 전부 다 다림이질을 해요. 거기까지 이제 작업을 한 다음에 조립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꽃이라도 다 만들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꽃을 보면은 그거에 맞춰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질과 또 그런 실력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게 우리가 우리 꽃이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은데 야생화 같은 경우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식물도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꽃들도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자꾸 사라져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 크리스탈 플라워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네. 네. 야생화. 네. 야생화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야생화도 지금 이렇게 몇 가지가 있지만은 아주 좀 섬세한 작업. 네. 정말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라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네. 이제 대중적인 것을 자꾸 찾아보니까 큰 작품들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세종시 와서 이제 1년 정도 됐는데 네. 이게 확산되는 게 이제 무궁화가 굉장히 알려지게 됐어요. 네. 대표적으로 광복절날 행사와 또 무궁화 축제, 또 주민자치에서 행사할 때나 또 진흥원에서 행사할 때 가장 선호하는 것이 또 무궁화고 네. 또 학생들이 다른 체험보다도 무궁화꽃 하면은 또 우리나라 꽃이라는 네. 것 때문에 더 애착을 갖고 네. 애정을 갖고 또 만들고 싶어 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그래서 권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람을 느끼죠. 그러니까 직접 이제 학생들한테 체험을 네네. 하게끔 하고. 그렇죠. 아이들이 네. 무궁화 꽃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 인해서 무궁화의 꽃에 대한 설명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이파리에 이런 다섯 개의 이파리가 들어가고 꽃잎과 봉오리와 이런 게 이제 탄생되는 과정, 네. 자라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서 꽃을 만들게 하죠. 그럼 아이들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LED 등이 들어오는데 네. 되게 이쁘네요. 네. 근데 수명은 얼마나 가나요, 이게? 수명은 뒤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뭐 낮에는 켤 필요가 없잖아요. 밤에 켜면 거의 한 달 정도? 한 달. 예, 그러니까 이걸 뭐 불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달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아서 밤에 이걸 뭐 방에서 공부하면서도 켜놓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불을 얼마만큼 켜 있느냐에 달렸지만은 건전지로 쉽게 갈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 뒤에 네. 통해서. 네. 그러면 이게 LED 등인가요? 네네, LED. 이게 LED는 이제 형광등보다도 뭐 100배 정도의 이게 발열이 있고 네. 또 이게 친환경적이죠. 수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은 아주 이 친환경적인
그 플라워를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어쨌든 이게 보면 이게 코팅 처리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그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네, 그거는 다 전혀. 실험. 네네. 네, 이거 과정에서 이게 보면은 묻진 않네요. 네네. 이미 다 마른 상태고 음.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이 마른 상태고 또 다림질까지 했기 때문에 네. 손으로 만져서 묻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꽃들을 갖다가 이 야생화들을 쫙 그 식물도감에서 보는 그런 야생화를 만들어서 전시 같은 걸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언뜻 드네요. 네, 지금 저도 계획은 이제 이왕 세종시에서 이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좀 더 이걸 확산시켜서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특히 지난번에 그 복숭아 축제 같은 것 때문에 복숭아 축제 때 행사를 대비해서 네. 저 복숭아를 만들었고요. 네. 복숭아 지난번에 또 저기 공예 작품에도 복숭아 꽃하고 그게 낳고 복숭아 꽃 화관 만들어 가지고 네, 네. 저치원 시장에서도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지역의 특산품을 중심으로 해서 꽃을 좀 많이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더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조치원에 그 포도가 또 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또 포도도 저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야생화에 집중력도 기울이지만 세종시에서 필요하로 하고 접목할 수 있는 거에 뭐가 있을까? 네. 그걸 좀 대중적인 거를 많이 생각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세종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 보면은 이게 프리저브드죠? 네네. 네. 설명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프리저버드는 이제 아직도 뭐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난 3년 전부터 제가 저걸 도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전에서는 최초로 제가 도매업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활성이 됐었어요. 네. 지칠 정도로. 네. 좀 근데 저거는 이제 생화를 용액 처리를 해서 3년 이상 그리고 이게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보통 4, 5년도 지금 만들어 놓은 것도 5년이 다 돼가는 것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생화로 됐다는 거에 사람들이 많이 신기해하고 또 작품을 만들어 가도 생화 같은 경우는 며칠 있다가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거는 계속 디스플레이를 해서 집에서 장식품으로도 가질 수 있고 또 여기서 서울까지 들고 가도 꽃이 시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대로 선물이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프리저브드 그러면은 천일화라고도 하고 네. 또 그 보존화라고도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이 프리저브드를 보니까 제가 언뜻 그 미녀와 야수 네. 생각이 나네요. 아, 근데 되게 많이 네, 하시네요. 거기에서 그 마녀가 네네. 그 일종의 게 프리저브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그 천일화를 그 건네는 장미꽃을 건네는 그런 것들을 본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프리저브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시작한 지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 안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그 수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보존 기간 오래 가고 하니까. 보니까 그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목포 어디에선가 이거를 대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일본으로 갔다 다시 오더라고요. 오, 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게 많이들 만들 줄 알아요. 이제 안개꽃이나 뭐 수국 이런 거는 직접 만들어서 많이 쓰고 있거든요. 네. 꽃가게 같은 데서도 네.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대중화가 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꽃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프리저버드 하면은 이렇게 쉽게 알 정도로 연구단지에서 시작할 때 이제 저 좀 아무래도 그 지역이니만큼 빨리 보급이 되지 않았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 프리저브드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게 마법의 꽃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그 도깨비 드라마가 있었죠. 그렇죠. 거기에서 꽃다발을 네. 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 프리저브드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더 이게 더 활기를 띠게 됐어요. 그다음에 저기 유리병 속에 들어있는 미녀와 야수, 네, 네. 예, 도깨비 거기에서 나오면서 또 유리 도움에 또 불을 넣어서 하는 게 또 유행이 되게 됐고 하여튼 유행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도. 예. 여기도 보면은 뭐 분재도 이렇게 있네요. 분재도. 저거는 이제 크리스탈로 네. 좀 더 사실감 넘치는
그런 걸 연출하기 위해서 한지를 붙여서 나무 줄기를 만들었어요. 네. 특히 저 소나무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한지를 이제 진흙하고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분재 역할을 한 거죠. 분재의 그 모습을 네. 그대로 연출시킨 거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네네. 감싸서 해야 되는데 어, 시간이 꽤 오래 걸리시겠어요? 네, 저런 가는 작품은? 철사에다가 네. 종이를 얇게 오려가지고 그 철사 하나를 다 소나무 한 줄 하나를 다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솔잎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다 또 다시 붙이는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저거 하면서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시겠어요. 네. 저 작품 하나 만드는데 저는 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계속 이제 어떤 뭐 주문이 들어오고 난 그거 먼저 만들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아놨다가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하나 작품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 돼요. 네. 분재가 마르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 얼마예요 하고 파세요 하면은 아 이걸 정말 얼마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뭐 그런 고민이 좀 들 때가 있어서 이제 저거를 작은 소품으로 이제 배우는 분들을 위해서 저렇게 작은 소품을 해갖고 네. 3급, 2급, 1급 강사, 수석 강사, 작가 과정 네. 이렇게 이제 큰 작품으로 점점 이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분들 중에는 자격증을 여기에서 확보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또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이제 1급까지는 여기서 제가 어. 다 시험을 쳐서 이제 점수 채점해가지고 또 창작품을 받아요. 이분이 어느 정도 소질이 있나 뭐 이런 네. 것도 창작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작가 코스는 저희 한국수공협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 저는 이제 세종시 지부 이번에 이제 지부로 받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고 나머지 이제 작가 코스로 갈 때는 수공협회 이제 총재가 계시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많은 전국에서 이제 각 분과들이 모여서 협회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작가 코스를 또 밟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네. 아,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보니까. 요즘 그 제가 언뜻 그 생각이 나네요. 그 2015년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최근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때 보면은 그 한 가구로 사는 가구 수가 506만 가구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전체 가구 수의 뭐 26.5%.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늘어날 확률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정서적으로 혼자 살다 보면 네. 메마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 점씩 갖다 놓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네, 이게 뭔가- 작품 가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작품 가격은 이제 난이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저도 이거를 대중적으로 좀 많이 좀 갖고 계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최소한의 그 만들 때의 시간과 거기에 들어간 인력 뭐 예를 들어서 네, 그거 계산하고 재료비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보급하고 싶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갖게 하고 싶고 네. 예, 이게 좀 널리 알려지면서 좀 갖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이게 좋아하고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좋아하는 좀 기계적이라고 하고 이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가 느껴진다. 아하. 어떤 작품을 보고 있으면 기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예를 들어서 특히 저 은행나무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다 종이를 오려서 저렇게 했잖아요. 저걸 보고 있으면 색깔의 아름다움이나 뭐 작품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기가 느껴진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네. 전시회 나갈 때마다. 네. 예. 그래서 손으로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거 하고 네, 그냥 좋아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핸드메이드라는 그것과 더불어서 LED의 조명과의 그 어우러짐, 아주 뭐 너무 아름다워요. 저런 작품 같은 경우는 뭐 가격상으로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어느 정도 가격이 형성돼 있나요? 보통 이제 100만 원 정도 해요. 네, 저 만드는 기간은 저거는 한 보름 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이제 또 드라이 플라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어쨌든. 드라이는 네. 생화를 말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만지면 부서져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댈 수가 없고 그런데 저거는 안 그래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이렇게 옮기고 싶으면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 네, 네. 네 자유자재로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그걸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고 또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또 물걸레로 닦아도 되고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이런 거를 작품으로 할 때 저기 보면 분재 같은 게 그 얇은 그 입이 있네요. 네네 저런 거에 그 이 조화로움이 있어야 될 텐데 네네 저게 뭐 한켠으로 쏠려 있거나 그러면 또 그런 매력이 없어지니까 네네 저런 것도 구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그 플로리스트로부터 이렇게 생화 거기서부터 이제 국가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도 그 꽂는 방법 어렌지 하는 거를 일일이 설명을 해주죠. 네. 그래서 그 구도라든가 그런 모습도 그냥 꽃만 만드는 거 아니라 그 어렌지 할 때 어떻게 해야 이 꽃이 조화가 맞는지 네. 구도에 대해서도 다 같이 배워 나가야 되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이제 조화로움이 나오니까요. 어쨌든 이게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뭐 자이언트 플라워네요. 네, 자이언트 플라워라고 네. 예, 저 네. 나비도 그렇고 이거 네, 네, 자이언트는 큰 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는 이제 주름종이로 주름지라고 적어도 이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게 했는데 저게 서민가부에서 나오면서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는 에바폼. 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노출을 시켜도 비를 맞거나 그래도 뭐 변하지 않고 변색도 안 되고. 네, 그대로 될 수 있어서 이제 에바폼이라고 부르고 네. 이제 자이언트 저렇게 큰 장미 음. 네 저런 것도 만들게 되죠. 어쨌든 이것을 그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뭐 어찌 보면 오랫동안 이렇게 그 있었다 하더라도 확산이 안 된 상태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그 프리저브드 같은 경우도 그 연수상으로는 뭐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언뜻 본 거 기억이 나는 걸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맥으로 보면 이걸 좀 배워서 이게 수출 산업으로도 효자 산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저도 그런 걸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이제 일단은 수강생이 많이 이걸 배워서 보급을 하는 쪽으로 우선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우선 그쪽으로 서서히 밟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세종에 와서 아직까지는 이걸 확산을 못 시키는 게 처음에는 밖으로 수강만 나가다 보니까 출강 네. 나가다 보니까 샵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맨날 문 닫아놓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이걸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작품을 보여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밖으로 나가서 샵을 얻어서 뭐 전시라도 누군가가 뭐 거기 와서 전시를 좀 해놔라는 제안이 있어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출강을 나가자니 샵이 필요 없는데 막상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줄 부분이 또 없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만 가르치고 네. 뭐 수강하시는 분들은 와서 이제 보고 그대로 배울 수 있지만 이걸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적합하며 과연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네. 뭐 이런 것도. 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뭐 그 체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중에도 뭐 치매 예방 같은 거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네. 이거를 그냥 무료하게 경로당 같은 데 가보면은 뭐 화투나 치시고 아니면은 뭐 윷놀이나 하시는 게 전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누워 계시거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일종의 그 부업 형태로 네네. 이런 것들을 가르쳐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분뜩 드네요. 그러면 뭐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작년에 그러니까 막 이사 오기 전부터 세종 행사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금남면 주민자치에 어느 한 이장님이 지나가시다가 네. 서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남자분이 그냥 지나가다 그냥 예쁘니까 보는가 보다 했는데 갔다가 다시 와서 보시고 유난히 관심을 많이 네. 가지셔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 이제 금남면 이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왔더라고요. 네. 모시고 와서 이거를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이거를 넣으면 어떨까 의논을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이게 이제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오늘도 오후 5시에 제가 이 수업이 들어가는데 처음에 어르신들을 접했을 때는 못한다고 뒤로 물러서시더라고요. 네. 내가 그걸 어떻게 만드냐, 안 돼, 못해 막 이러시는데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라고 해갖고 차츰차츰 만들어가서 완성돼가는 모습을 보더니 뒤로 물러나셨던 어르신들이 다가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래갖고 완성하고 난 뒤에 느끼시는 그 행복감과 희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죠. 와, 이게 내가 만든 꽃이, 내가 만든 게 한 송이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데에 대한 보람도 느끼시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화기에다 담아서 이렇게 꽂거든요. 그때 꽃송이를 꽂고 이파리를 꽂고 거기에 또 이끼 얹어서 들고 가시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불을 켜서 단체 사진도 찍고 이러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작년에 성공적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올해도 다시 또 이제 지금 12월 거의 첫째 주까지 이게 진행이 돼요. 네.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참 보람도 느끼고 자신이 없어 하시던 분이 자기가 만든 걸 보고 나도 아직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거기에 희망과 또 이게 많이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으로 움직이면서 뭐가 움직이면 내가 움직이게 그러면, 되고 내가 움직이면서 또 그걸 만들면서 자신감도 갖고 여러 가지 여건을 한꺼번에 몰고 오는 것 같아요. 이 꽃을 한 송이 만들면서 그렇죠.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네. 네. 그 이장님이 아주 앞서가시는 분이네요. 역시 그 어르신들이라는 게 무료함을 달래기도 좋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업으로도 해도 좋겠다. 이건 어르신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또 손재주들이 많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맥으로 보면은 이것을 그냥 간에에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확산시켜서 세종시의 하나의 그 아이템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지방자치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오늘 작품도 좋은 작품 많이 구경하게 됐고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자, 이게 이제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도 어디에서 누구한테 배워야 될지 잘 몰라요. 그것도 좀 얘기도 해주시고, 또 마지막 발언으로 이것이 과연 그동안에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라든가 하는 그 마지막 발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첫째는 이제 지금 일자리라는 뭐 정말 정책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그 많이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아직 취직을 못하거나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데 마땅한 자리가 없는 분, 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에게도 잠시 집에서도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고 또 직업 이게 소득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마코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런 경우는 인터넷 쇼핑몰로도 자기가 만들어서 인스타라든지 SNS 통해서 얼마든지 확산시켜서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걸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네. 이걸 배우려면 일단 돈이 다소 들어가잖아요. 재료비도 네, 들어가고. 네. 그럼 집에서 재료비만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없으면 저도 원망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배워서 뭐 할 거야? 그냥 네. 보기만 해서 배우는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저도 이게 연결점을 찾고 있고 또 본인들이 또 찾을 수 있게 그 길을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체험학습으로도 행사 때마다 나가지만 지금 장터가 조치원, 세종 굉장히 많이 행사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자기가 부지런하면 그 행사장에 얼마든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마을마다 또 이런 행사장이 열리고 그래서 그런데 찾아갈 수도 있지만 지금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대전에 그 대성여중 학부모들 한 20여 명 상대로 제가 하고 왔는데 교장 선생님이 부임을 해 오셔서 학부모님들을 모였어요. 모았는데 그냥 뭐 인사만 하고 가기 못하니까 이 꽃 한 송이씩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들 화장실에 다 이걸 꽃을 비치해 놓은 거예요.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네. 그래서 누구 엄마가 만들었다는 사인까지 해가지고 근데 너무 만족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가 길만 찾으면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찾고자 하는 데가 또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저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세종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집에서 뭔가 부업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여성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알리고 싶은 게 제 지금 정말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네. 네. 저기.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종시는 젊음의 도시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경력 단절 여성들이 그만큼 또 많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소득 창출을 위해서 와서 배우시면 어떨까? 그리고 이것을 수출 산업으로, 효자 산업으로 또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